어, 우리 직렬회로에서 이게 이제 직렬회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아마 다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직렬회로에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저항들을 이렇게 이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것은 각각의 저항을 그냥 다 더하면 합성 저항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다 얘기됐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 없죠. 네.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직렬 회로의 특성은 뭐냐면, 이제 이 전류의 특성을 한번 잘 봐야 되는데, 직렬 회로에서는 이 직렬 회로의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될 텐데, 이 전류의 값이 직렬 회로에 어디에서 측정을 하든지 간에 다 동일한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직렬 회로에서 전류가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특성을 알아야지만 나중에 어, 그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의 전류값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직렬 회로에서 여기를 통해 흐르는 전류값은 모두 다 같은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만 이제 해당하는 어떤 문제들을 이제 풀어나가시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여기까지는 문제 없이 갔고요. 그죠? 5.4에 이제 오매 법칙을 응용을 해서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교재 160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60페이지에 예제 5-7 같이 한번 보게 되면, 회로에서 전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요. 160페이지에 예제 5-7에. 자, 여기에는 지금 2.5V에 전원이 하나 걸려 있고, 그 다음에 R1부터 R4입니다. 그래서 전압 알고 있고, 저항 알고 있고, 하니까 전류를 구하는 것은 I는 R분의 V다. R분의 V라고 하는 오의 법칙 공식으로 바로 구해줄 수가 있겠죠. 굉장히 단순한 이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5-8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회로에는 1m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1mA의 전류. 그러면 이 전류에 대해 전원 전압 VS는 얼마여야 하는가? 얼마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전압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전압이 안 나와 있고 단순하게 이제 R1부터 R4까지의 저항값이 있고 그다음에 이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값이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전압을 구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제 오매 법칙에 대입을 하기 위해서 이 회로의 전체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1부터 R4까지의 값을 다 더하는데 더해보니까 이제 9.5kΩ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단순히 덧셈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어, 더해진 이 합성 저항값과 그 다음에 이 회로에 흐르고 있는 1mA라고 하는 전류값을 곱해보면 V는 IR이라고 하는 공식에 의해서 I와 R 값을 이렇게 곱해보면 전압은 9.5V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직렬 회로는 어, 아주 쉽습니다. 아주. 우리가 이제 6장에 들어가면 병렬 회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병렬 회로는 직렬 회로보다는 조금 이제 어려워요. 왜냐하면 역수를
따져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가 정확한 구하는 원리만 알고 있으면 그것도 뭐 계산기에 넣고 두드려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직렬에 비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직렬회로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일단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쭉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로를 이렇게 보시면 전원이 12V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R1, R2, R3 세 개의 저항이 있고요. 지금 이런 회로에 대해서 이 아래 테이블에서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류, 전압, 또 파워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렬회로에서는 이 회로에서 지금 흘러가는 전류값은 R1이든 R2든 R3든 다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는 전류를 구하려면 우선 요 세 개의 합성 저항을 구해서 I는 R분의 V라고 하는 오음의 법칙에 적용을 해보면 2.74라고 하는 2.74mA라고 하는 전류값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모두가 다 동일하게 2.74mA라고 하는 값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1, R2, R3에 서로 다른 저항 값이 있는 거고, 그러면 각각의 저항에 대해서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압도 여기에 전부 다 12V가 걸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렇게 이 전원이 우리가 이제 공급해주는 전원이 저항 하나를 거칠 때마다 볼티지 드롭, 전압 강화가 생긴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전압 강화가 생겨서 더 낮은 전압이, 그 다음에 또 저항을 거치게 되면 더 낮은 전압이 이렇게 이제 걸리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도 그렇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도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여기 우리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2.74mA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는 IR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는 1.86, 이쪽은 4.11, 여기는 6.03이라고 한 이런 서로 다른 전압 값이 걸려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벌써 발견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 V1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각각의 전압을, 세 개의 전압을 전부 다 더해 보면 전체 전원 전압과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어,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다 합했을 때는, 어, 전원 전압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전력값을 구해봤을 때, 그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도, 지금 각각의 저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VI로, 구해본 그 전력 값들을 다 이렇게 더해보게 되면은 전체 전력이 나오게 되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원의 직렬 연결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전원의 경우에는 즉 전화번인데 우리가 이거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죠. 우리 뭐 리모컨이라든가 조그마한 소형 전자기기들에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 배터리 뭐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이렇게 이제 배터리를 넣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배터리 넣을 때 보면 지그재그로 넣게 되죠. 그 지그재그로 넣는 이유가 어, 그 배터리 홀더, 그러니까 배터리를 담는 그 홀더의 단자가 서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직렬로 연결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V 배터리를 세 개를 직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 각각의 전압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V가 세 개다 그러면 4.5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전체 전압값은 개별적인 각각의 전압들의 합과 같다. 대수적인 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터리 하나를 이렇게 이제 반대로 여기에다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는 1.5, 1.5에서 3V가 되지만 얘는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배터리의 합을 더할 때 결국 얘는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즉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1.5V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원, 우리가 이제 회로에서 이렇게 전원이 두 가지 또는 세 개, 뭐 이렇게 있는 그런 회로들도 이제 후반부에 보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전원의 합이, 이렇게 극성에 따라서 더해지거나 또는, 도가 반대가 돼서 빼지거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기억하는 거죠. 자, 이제 기본적인 이런 법칙들을 가지고 정리한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 키르이호프의 볼티지 로를 줄여서 KVL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폐회로 내에서 모든 전압 강하의 합은 전원 전압의 총합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회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저항이 여러 개가 있다. 이제 R1, R2, R3에서 점점점점 해서 RN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저항에서 걸리는 전압 강화가 있을 거예요. 전압 강화. 그러면 그 전압 강화된 전압들의 합은 전원 전압 합과 같다 이거예요. 전원 전압의 합과 같다. 전원 전압은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저항에서 걸리는 각각의 저항에서 걸리는 전압들은 전원을 소모하는 놈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합과 전원 전압의 합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낸 식이고, 자, 이거를 또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면, 똑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측에 있는 이제 이 값들을 전부 다 좌항으로 이렇게 이항을 하게 되면,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vs-v1-v2 점점점 해서 vn까지 다 빼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빼주게 되면 그 합은 0이다. 우리가 이 식을 말로써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폐회로 내의 모든 전압의 대수합은 0이다. 모든 전압의 대수합은 0이다. 그러니까 모든 전압이라고 하면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원의 합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소모하게 되는 어떤 그 저항들의 어, 전압 강화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하게 되면 0이 된다. 왜 0이 되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원은 전원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전압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플러스라고 한다면 vs 얘를 플러스라고 한다면 전압 강화에 의해서 떨어지는 전압들은 전원을 소모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마이너스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의 방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 극성을 붙인다면 이게 전원과 반대의 극성을 붙일 수가 있어요. 반대의 극성을. 그래서 얘네들은 마이너스의 부가 붙어서 결국 모든 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어,
지금 앞에서 지금 12V 전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R1, R2, R3 세 개의 저항이 있는 회로에서 각각의 전압 강하, 즉, 각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계산을 하거나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V-V1-V2-V3를 하게 되면 0이 된다. 또 다른 말로는 전원 전압의 합과 모든 전압 강하의 합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전압 분배기를 설명하기 전에 혹시 키르요프의 법칙에 대해서 어,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169페이지에 5-13은 뭐 너무 간단하고 5-14를 한번 같이 보죠. 5-14. 169페이지 5-14를 한번 보게 되면 그림에서 미지의 전압 강화 V3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V3를 구해봐라. 지금 이제 회로를 가만히 보니까 V소스 1이 있고 V소스 2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방향이죠. 전원의 방향. V소스 1은 50V인데 플러스가 위쪽 방향으로 향하게끔 돼 있고 V소스 2는 15V짜리 전원인데 15V가 아니고 1.5V인가요? 이미 어둡네요 제가. 1.5V 15V인가요? 15V 맞네요. 그죠? 15V인데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저항은 각각 V1, V2, V3 해서 저항값은 모르지만 지금 저항값은 모르지만 전압값이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이 몇 볼트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V3가 값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압 강화 V3를 한번 구해봐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키르요프 법칙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전원 전압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은 서로 같다. 또 다르게 정리하면 어, 모든 전압을 대수적으로 합한 것은 0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대수의 합을 모든 전압을 대수적으로 이제 합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합할 때는 방향을 잘 보고 합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성을 잘 보고 우리가 소스 1 V 소스 1이 지금 위쪽 방향으로 플러스를 잡아서 만약에 우리가 얘를 플러스로 잡았다면 그 반대가 되는 애들은 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V 소스 2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나머지 각각 V1, V2, V3가 전부 다 마이너스 보호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0이 되어야 한다라고 식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V3를 구해보면은 결국 답이 구해진다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7V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15도 같이 한번 보죠. 이어서 170페이지에 있는 5-15도 같이 한번 보면 이번 문제에서는 R4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어요. 회로에서는 전원 전압이 나와 있고 R1, R2, R3, R4가 있는데 R4의 값이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여기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값이 여기서는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전류값이 나와 있으니까 어, 우선은 우리가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R1에 걸리는 전압값을 찾기 위해서
V는 IR이라고 하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값 알고 있고 200mA 알고 있고 그 다음에 R1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구해보면 2V가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V2, V3도 전부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R1, R2, R3에 걸리는 전압값을 찾았다면 R4에 걸리는 전압값을 V4라고 일단 만들어 놓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압값만 찾으면 전류와 전압을 알고 있으니까 이 저항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키르요프의 법칙에 기반으로 해서 모든 전압원의 합은 대수합은 0이다라고 하는 원리로 다 더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원은 플러스 방향으로 했다면 나머지 저항에 걸리는 전압들은 다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VS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 마이너스 V3 마이너스 V4가 0이 된다라고 해놓고 이제 V4를 찾아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대입해 보면 그러면 V4 값을 68.6V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류 알고 있고 전압 알고 있으니까 저항이 쉽게 구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제일 마지막 줄에, 이 문제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435은 335의 표준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있으므로 가장 적당한 값은 335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 회로에서 우리가 단순히 이 알포의 저항값이 얼마다라고 찾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뭐 알포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343옴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내용은 조금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제 저기에다가 저항을 적용을 해야 된다면 몇 옴짜리를 써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 실제로 실존하는 저항이 모든 값을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 실험할 때 그 앞에 이제 실험 그 재료 그 서랍이 쭉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시면 저항 값들이 몇 가지가 쭉 놓여져 있는데 그 저항이 예를 들어서 뭐 340옴, 300, 345옴, 340 뭐, 8옴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전압 저항 값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저항들이 존재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저항들을 찾아서 쓰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다면 343에 가장 근접한 저항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저항을 찾는다고 하면 335ohm짜리 저항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포함되니까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마지막 부분은 어, 이제 회로를 설계할 때 실제 저항을, 얼마짜리 저항을 쓸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정할 때 고려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압 분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의 전압 분배기. 직렬 회로는 전압 분배기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 지금 R1과 R2가 있는 이런 직렬 회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다 어디에나 다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전류는 다 동일하다. 그래서 R1과 R2 값의 크기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전압이 여기에 이렇게 분배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설명하면
만약에 이 R2의 값이 2옴이고 R1의 값이 1옴이다. 즉 R2가 R1의 2배다 라고 하면 거기에 걸리는 전압도 V1의 2배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만큼, 저항의 비율만큼 전압이 분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전압 분배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회로를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강하, 즉 전압값들은 각 저항의 값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10V라고 하는 전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50ohm과 100ohm짜리 저항을 이렇게 이제 직렬로 연결을 했다라고 하면 50ohm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보면은 3.3V, 그리고 100ohm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을 해보면 6.666V인데 이제 반올림해서 67V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즉 지금 현재 저항값이 요 50ohm의 2배죠. 지금 100ohm이 50ohm의 2배인데 전압값도 V1보다 V2가 2배가 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33의 2배, 6.66. 아마 소수점 밑에서 지금 반올림해서 7이 됐지만 2배 값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압 분배기로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알게 되면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공식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이제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안 하고도 사실 딱 떨어지는 값들은 직관적으로 전압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식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죠. 자, 만약에 R1부터 Rn까지 여러 개의 저항들이 직렬로 연결된 이런 회로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강하죠.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강하의 값들, 즉 양단의 전압 값들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V는 IR이라고 하는 이 기본 오매 법칙에서 모든 걸 다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렬 회로에서는 여기서 흐르는 전류의 값은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Vx, 즉 V1에 걸리는 어, 전류값은 우리가 이 여기 보시면 전류값은 RT분의 VS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RT는 전체 합성 저항값입니다. 전체 합성 저항값 분의 V소스. 이게 이제 전류값이 되는 거죠. 요 I를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V는 IR에서 그 I 대신에 이거를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요 RX와 VS 값을 서로 이제 자리만 바꿨습니다. 어차피 곱셈식이니까 두 개를 자리만 딱 바꾸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VX, 즉 어떤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은 전체 저항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의 저항 R1 곱하기 전압 소스, 이렇게 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B에 의해서 구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비율, 소위 말하는 그 비율로 이제 이 전압이 구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성 저항이 쭉 있는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직렬 회로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전체 합성 저항분에 해당하는 저항 곱하기 전원을 계산을 해보면 해당하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갈까요? 자, 이제 회로가 있는데 저항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R2에 걸리는 전압값은 얼마인가? R2에 걸리는 전압값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보게 되면 합성 저항 구해보면 25kg죠. 25kΩ. 그러면 전체 합성 저항분의 25kΩ 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값 10kΩ 여기에다가 전원 저항, 전원 전압 20V를 곱하게 되면 이 R2에 걸리는 전압 값을 구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이렇게 8V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그냥 비율로 딱 나눠보면 비율로 여러분들이 어, 자 3대 2다. 3대 2.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다. 우리가 이제 5라는 단위로 만약에 봤을 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다. 그러면 20V라고 하는 것을 3대 2로 나눠보면 3대 2로 나눠보면 여기는 8이고 여기는 12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물론 계산을 해도 금방 나오는 값이긴 하지만 직관적으로 우리가 회로를 봤을 때 우선은 저항 분배가 이제 저항에 의해서 전압이 분배되는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만약에 숫자 값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값들을 봤을 때는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포텐시오미터, 우리가 이제 그 실험에서도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봤어요. 가변 저항기. 그래서 그 가변 저항기가 다리가 세 개가 나와 있고 1, 2, 3번. 그래서 가운데 가변되는 부분을 우리가 3번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변 저항기를 이런 구조로 본다면 실제로 1, 3, 그 다음에 3, 2 부분의 저항값이 결국 이 합성 저항의 값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등가의 회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회로를 어, 반씩 지금 나눠져 있는 부분을 잘라내서 서로 다르게 해보면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이 3번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노브를 얼만큼 돌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어쨌거나 우리가 요만큼을 떨어뜨려서 여기 놔두고, 요만큼 떨어뜨려서 여기다 놔둔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등가 회로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회로에서 15V 전원이 있고, 여기에 20kΩ, R2가 10kΩ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회로가 있는데 여기서 이 아웃풋 지금 요 R2에 걸리는 가변 저항의 최대 값은 얼마가 될까? 최대 아웃풋은 얼마가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공식에 하나하나 대입을 안 하더라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항의 값이 20kg와 10kg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2대 1. 그죠? 여기가 두 개, 여기가 한 개. 인셈인 거예요. 그래서 15V라고 하는 전원 전압을 두 개와 한 개로 나눠보면, 여기는 10V, 여기는 5V구나, 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최대의 전압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5V가 되겠죠. 그죠?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거 아까 앞에 요 공식에다가, 어,
이 공식에다 넣어가지고 하나하나 뭐 합성조항, 어, 구해서 이렇게 해봐도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만, 그게 이제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비율, 결국은 저항의 비에 따라서 전압도 비율만큼 걸리기 때문에 2대 1로 걸리는구나. 2대 1로. 그렇다면 여기는 5고 여기는 10이 걸릴 수 있겠구나.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직렬회로에서 전력을 구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직렬회로의 총 전력은 직렬로 연결된 각 저항의 전력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R1에 걸리는 전압, R2에 걸리는 전압, 각각에 걸리는 전압 값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놓고 봤을 때 어,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을 곱해 보게 되면 결국 R1에 걸리는 전력, R1에 소모되는 전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 R2, R3 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저항에서 각각의 부하에서 걸리는 전력을 전부 다 합하게 되면 전체 전력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똑같은 얘기죠. 저는 전압 곱하기 전류하면은 P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전력이니까 전체 합성 저항으로 구해진 그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항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전압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example을 한번 보죠. 저항이 이렇게 475옴, 335옴 두 개의 저항이 있는 이런 직렬 회로입니다. 자, 여기서 R1과 R2와 PT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 R1의 파워, R2의 파워, 그 다음에 PT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R1의 파워를 구하려면, 먼저 여기에 걸리는 전압값을 먼저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전압값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합성 저항 분의 이제 800이죠. 두 개 더하면 800분의 470 곱하기 전원 전압 해보면 여기서는 11.75V가 걸리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사실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전원에서 얘를 빼도 동일하게 구해지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뭐 어떤 방식으로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걸리는 전압 값을 먼저 이렇게 이제 구했고 우리가 각각에 걸리는 전압 값을 안다면 저항과 전압 값으로 이렇게 파워를 구할 수 있겠죠. 저항과 전압의 제곱으로 어,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력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P1은 0.29, P2는 0.2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전부 다 합하게 되면 전체 전력이 나온다. 그것이 이제 0.5W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력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